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오늘은 몇 주차인가요? 9주차입니다. 저희가 오늘을 포함해서 총 5번의 발표가 아니죠. 6번의 발표가 남아 있고요. 네, 오늘은 어, 정윤성님과 함께 신VLM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Simple Visual Language Model Pre-training with Weak Supervision 이라는 논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CMU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죠. 구글 리서치 그리고 유니버시티 워싱턴 이렇게 그 어필리에이션 같이 쓴 논문이고요. ICLR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윤성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툴레인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있고, 네, 저 컴퓨터 비전이랑 메디컬 AI 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imVLM이라는 논문이고, 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성능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으로는 이제 연구에 대한 제 모티베이션이 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전 모델들, 그러니까 심 VLM이 출시된 2022년, 21년 후반, 이전 모델들이 이제 기존에 많이 보았던 것처럼 MLM이나 ITC, 음, ITM 같은 이제 부가적인 로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 같은 이제 부수적인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복잡한 프리트레이닝, 그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어떤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 같은 부수적인 이런 테크닉들을 사용하는 메소드들은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테크닉이나 부가적인 로스 없이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보자, 제안하자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 이제 가장 미니멀리스트한 프레임워크인 이제 SimVLM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나왔던 시점이 지금 제가 아카이브를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8월에 첫 아카이빙이 되었네요. 이 네, 시점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어, 저희 대략적으로 알베프 논문이 어, 발표되고, 그러니까 아카이빙 되고 바로 이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베프와 뭐 그런 벨모 이런 정도의 논문들이 전부 그 뭐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트 러닝, 이미지 텍스트 매칭, 뭐 그런 MLM, MIM 등등의 이제 다양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뭐 단순히 그냥 하나의 로스뿐만 아니라 음, 일단 복합적인 이제 복합적인 로스를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ITC나 ITM을 같이 사용한다거나 음, 뭐 MLM을 같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티베이션은 사실 그 저같이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학생 때는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트리키하고 한 그런 그 수식으로 화려한 그런 이제 어, 메소드를 쓰면 굉장히 멋져 보이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인더스트리에 오고 나니까 정말 심플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플해야 해도 심플해서 성능이 조금 안 좋더라도 심플하고 쓰기 쉬우면 그쪽부터 먼저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 중요한 그런 그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그런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의 의견은?
예, 사실 뭐 스코어만 올리자고 보면 뭐 음, 이것저것 덧붙이고 음, 뭐 그런 게 사실상 성능을 올리는 데는 당연히 좋겠지만 음, 어떤 이런 진짜 하나의 로스만으로 가지고도 이 정도 음, 냈다라는 부분에서 컨트리뷰션이 있지 않나. 네, 네, 생각하는 부분.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 쪽을 보면 좀 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일단 오브젝티브 측면에선 이제 복잡한 부가적인 로스 없이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 이제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을 제어합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뭐 LM 기존의 스탠다드 LM이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로스이고 어, 뭐 사실 뭐 이게 막 좋다라고는 생각되진 않는데 그렇죠. 어, 요즘에 와서는 약간 네.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드는데, 당시에는 네.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딱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음, 이후의 논문들이 프리픽스 음, 랭귀지 모델링을 음. 사용한 논문이 사실 없는 걸로, 그 유명한 논문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제가 노벨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이 논문의 음,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좀 좋은 논문으로 네네.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닌가라는, 인생은 타임이네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지금 뭐 2023년 기준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 좀, 예, 좀 맞아요. 아쉬울 수 있다. 음. 네. 근데 뭐 저 프리픽스를 넣는다는 게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프롬프팅을 한다는 거 개념이랑 네. 약간 비슷하고. 네. 네,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저 신VLM자는 뒤에서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그 인코더에 그 이미지 패치와 텍스트를 같이 넣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인 부분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네. 부분은 향후 후세대 모델들이 채택을 못하지 않았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사실 그 VIT나 콘넷을 이제 사용했고, 뭐 엔코더, 디코더, 뭐 아키텍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Merged Attention 아키텍처를 채택한 것을 이제 뭐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성능 향상의 포인트는 데이터라고 생각되는데, 음, 음, 좀 이따 뭐 설명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큰 음, 데이터를 사용했고, 사실 음, 이 논문이 또 가지는 의미가 이 이후에는, 이 이후에 이제 좀 라지 스케일에 대한 뭔가 포문을 열었다? 라지 스케일 음, 데이터에 대한. 음. 그게 아마 좀 컨트리뷰션으로서 네,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뭐 제로샷 캐파빌리티를 전면에 내세운 논문의 거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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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의 노벨티 측면을 봤을 때 오브젝티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백그라운드 파트로 이제 두 가지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잘 알고 있지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해서 MLM 이제 주로 이제 엔코더 베이스 모델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BERT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입력에서 랜덤하게 마스 토큰으로 변환하고 이를 이제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오브젝트입니다. 또 이제 수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XM이 이제 타겟 시퀀스 그리고 X 이제 백슬래시 M이 마스크드 시퀀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X 백슬래시 M이 주어졌을 때 타겟 시퀀스인 XM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마스크된 토큰의 앞뒤 토큰을 보고 그러니까 앞뒤 그 시퀀스를 보고
양방향 어텐션으로 통해서 문맥을 좀, 문맥적인 부분, 그 글에 대한 문맥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이제 문맥에 맞춰서 그 마스크된 단어를 추측하는데 초점을 맞춘 오브젝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첨언을 드리면 15% 마스킹이 거의 국룰이죠.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탠다드 랭귀지 모델링이죠. 그래서 이제 음, GPT 같은 디코더 베이스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고, 이제 오토 리그레스 팩토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전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만한 토큰을 예측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어, 이제 MLM과 같이 문맥을 이해하고 이제 중간에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과 달리 이제 이전 시퀀스만을 참고해서 다음에 나올 토큰을 계속해서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단방향 어,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제너레이션에 좀 특화된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보시면 어, 이제 시간 t를 기준으로 t 이전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t에 해당하는 토큰 이제 xt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후드를 이제 최소한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만든 게 이제 오픈 AI의 가장 큰 학계의 컨트리뷰션이지 않나. 네, 이거 하나 만든 거. 네. 네.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메소드 부분인데요. 그 이제 음, 그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은 프리픽스 L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프리픽스라는 이름처럼 이제 프리픽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본으로 주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추측하는 방식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TP는 그 프리픽스로 주는 프리픽스의 길이를 나타내고 그 프리픽스와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리픽스와 그 나머지 토큰들을 나누는 이런 어, 경계선? 경계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를 기준으로 이전 값들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TP 이후의 토큰들을 추측하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 뭐 바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않지만 이제 그 LM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LM은 이제 추측을 시작하는 시작 시작하는 이제 시작점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M은 첫 번째 토큰 이후에 이제 다른 토큰들 계속 이어지는 토큰들을 이제 추측하는 방식이고 프리픽스 LM은 어떤 시점 이전에 토큰 값들을 이제 미리 이제 엔코드에 입력 값으로 주고 어, 그 이후의 값들을 이제 추측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TP 값을 랜덤하게 설정하지만 그 TI, 즉 이미지 시퀀스의 길이보다는 길게 설정해서 이제 로스가 텍스트에만 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제 MLM의 장점인 이제 어 그 이제 프리픽스 내에서 어쨌든 프리픽스 값을 사전에 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내에서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문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음. 점과 그리고 LM과 비슷하게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면서 또 제너레이션 측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논문 이후로 이제 GIT나 뭐 음. 어떤 플라밍고 같은 논문에서 이제 스탠다드 LM을 채택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아마 그 저자들도 당연히 프리픽스 LM을 실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제로샷 제너레이션 측면에서 LM이 음. 프리픽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리픽스 LM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비주얼 인코더의 라스트 레이어 그를 한번 그 퍼시버를 통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 방식으로 각 그 플라밍고의 LM 레이어에 인젝션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그 TP보다 작은 앞쪽에 있는 레이어 중에 일부로 그 비전 라스트 레이어 히든 레프렌테이션이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플라밍고도 일종의 프리픽스 LM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듣고 보니 맞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프리픽스 LM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T5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구현되는 방식이 이제 그 셀프 어텐션과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두 가지의 어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크로스 어텐션에서 앞쪽에 있는 그 인코더 사이드의 레프렌테이션을 어텐션 한 번 더한 이런 구조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일단은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밍고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피규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이제 세 가지 오브젝티브를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이제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풀 랭귀지 모델링은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 LM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겟 이제 각각 이제 타겟 시퀀스가 이제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LM을 보시면 이제 메이가 주어졌을 때 덜을 추측하고, 뭐 다음 스텝에서는 메이더가 주어졌을 때 false를 추측하는 이제 방식으로 학습하는 학습되죠. 그리고 이제 네, 반면에 prefix LM은 이제 made false라는 게 prefix로 주어지고, 나머지 이제 be with you를 타겟으로 해서 음, 이제 LM과 같은 방식으로 추측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뭐 ML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전 음, 데이터 앞뒤 이제 데이터를 어 이제 이용해서 이제 내용의 문맥을 이해하고, 이제 마스킹된 이제 중간에 시퀀스 중간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음.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신VLM에서는 어, 비전 입력 플러스 프리픽스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는 LM으로 트레이닝을 하고요. 네, 그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이제 뭐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merged attention 아키텍처를 사용했다. 그리고 음, 뭐 엔코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인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음, 음, 우선 이제 VIT에서 사용한 것처럼 음, 어,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복수의 패치들로 스플릿하고, 그 위에는 이제 좀 컴 스테이지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그 VIT에서 사용한 이제 리니어 프로젝트 대신 컴 스테이지를 사용했는데, 음, 좀 더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한 정보를 담은 패치를 생성하기 위해 음, 이제 레지넷의 이제 상위 3개 블럭을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컴브 스테이지를 거쳐서 그 원 디멘셔널 임베딩, 이미지에 대한 원 디멘셔널 임베딩을 생성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 프리픽스가 되겠죠. 음, 텍스트 프리픽스로 주어진 이런 텍스트들은 어, 텍스트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어, 비전 임베딩과 같이 텍스트 임베딩으로 이제 토크나이징 어, 토크나이징 됩니다. 그리고 네, 각각 이제 임베딩들은 각 원디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컨캣되어서 최종적인 엔코더에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코더 부분은 이제
그 이제 TP 아까 TP 말씀드린 TP처럼 그 이런 경계선 즉 이제 프리픽스를 제외한 부분 즉 이제 추론할 부분이죠. 추론할 음, 음. 부분을 입력으로 주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팩토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네. 예, 사실 이게 merged attention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merged attention이란 저희가 by definition 요 비전 인풋과 텍스트 인풋이 하나의 어텐션 블럭에 들어간다가 이제 저희 정의였잖아요. 근데 요 그 CMVLM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아까 설명 주신 대로 그 프리픽스 LM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라스트 레이어를 크로스 어텐션 하는 방식으로 프리픽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사실 코어 어텐션의 개념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는 멀지드 어텐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코어 어텐션 방식은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음, 말씀드리면 네네. 어 어쨌든 엔코더 쪽에는 merged embedd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 좀 추가적으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음, 텍스트 이미지 페어 이외에도 이제 음. 텍스트 온리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C4 네네. C4 데이터를 네네. 어,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음, 이 아키텍처가 갖는 장점이 아닐까 네네. 저도 그 생각됩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했어요. 나중에 그 뒷단에 실험이 나오잖아요. 네, 텍스트 온리를 가지고 어, 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은 좀 파인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 논문에서 잘 발견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뒤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데이터셋 부분인데요. 굉장히 큰 이제 노이즈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사용해서 음, 이제 더 나은 제로 사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모델의 결과 부분에서 이제 좋은 음, 부분을 보여주는 건 결국 이제 압도적인 데이터량이 아닌가라고 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온라인에서 사용한 이제 18억 개 텍스트 이미지 베어 데이터셋과 이제 C4에서 300만 개를 음, 가져와서 총 이제 21억 개, 21억 개 맞나요? 이상의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 사실 지금 학계에서 조금 얘기가 있는 게 네, 그러면은 VLM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하냐라는 약간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그런 필요한 데이터셋의 한 종류가 이미지 텍스트 페어드 데이터셋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1.8B가 그런 종류의 데이터셋이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온리 셋 C4와 같은 이제 텍스트 온리 셋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오진 않고 이제 플라밍고나 이제 다른 종류의 논문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인터리브드 셋 그러니까 블로그처럼 그 글자와 이미지가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섞여 있는 그런 형식의 이 세 가지 종류가 주로 있는데 요 두 가지 세 가지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가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이전에 플라밍고 정도의 연구에서는 인터리블 셋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어떤 맥락에서 끼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주로 이루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아니다. 인터리브드 셋 필요 없고 텍스트 이미지 페어 셋과 텍스트 오니 셋만 잘 조합해서 학습시키면 괜찮다라는 얘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그런 논문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혹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사실 뭐 데이터셋 양에 대해서만 이제 저는 집중해서 가지고 음,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실 저는 또, 네, 이 이런 데이터셋은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입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심VLM은 이제 VIT에 맞춰서 이제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베이스, 라지, 휴즈 모델로 구성했고 이제 뭐 각각 크기에 따라 컴보 스테이지 이제 는 레즈넷의 첫 3개의 블락을 사용했는데 이제 베이스는 레즈넷 101, 뭐 라지는 레즈넷 152,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즈 모델은 레즈넷 152보다 더 많은 채널을 사용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풋 이닛 사이즈는 224 by 224, 그리고 패치 사이즈는 16 by 16 모델 크기에 관련 없이 고정시켰고 최대 시퀀스 길이는 256, 그리고 뭐 전처리 과정은 랜덤 리사이즈 크로핑 사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512개의 TPU를 사용했다는 것이 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PU는 굉장히 부러운, 이거 엄청 부럽고, 요거는 거의 국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과 부분인데요. 이제 이 표는 이제 프리티닝 이후에 각각 태스크 데이터셋의 파인 튜닝을 진행한 후에 이제 다른 비전 랭귀지 프로세싱 메소드와 이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별로 나눠서 결과를 비교했는데 어,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제 SNLIVE랑 이제 코코 캡션을 기준으로 좌측은 좀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태스크고 좀 우측은 제너러티브한 태스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mVLM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전 모델 스타 모델에 비해 어 적게는 2점에서 많게는 한 5점까지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장 갭이 커진 그런 벤치마크 어느 건가요? 어, 뭐 일단 코코 캡션을 제외하고는 네. 갭이 다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을 이제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음, 근데 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음, 이제 프리픽스 LM 자체가 좀 저는 좀 음, 더 제너러티브한 성향을 가진 음, LM이라고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제너러티브한 이런 세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더 음, 나은 성능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런 코코 캡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뭐 어떤 이제 비포 스코어에서는 좀 낮은 음,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고 음, 그런 부분이 살짝 의외지 않나. 음. 뭐 이미 상당히 올라왔거나 쉬운 태스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특별히 잘할 여지가 별로 없는. 네. 어, 일단은 이런 그 리즈닝 쪽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비주얼 리즈닝 쪽 태스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비주얼 인텔먼트 태스크인데 이런 쪽에서 꽤 개선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전 논문들은 거의 한 5점, 2점에서 5점. 요거는 한 거의 이것도 5점. 이것도 거의 5점. VQA도 사실상 일종의 리즈닝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거의 5점 정도. 거의 리즈닝 태스크 쪽에서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좀 많은 개선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의외다라는 음, 게 음.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인코드 모델을 탑재를 하고 그 인코드 모델에 프리픽스가 들어간 모델의 강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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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저는 주목해 볼 점은 어쨌든 다른 음, 메소드에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 수는 좀 제가 음,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지만 음, 확실한 건 이제 SimVLM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고 네네, 이제 사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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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방법론적인 이점이 있나라는 좀 음, 의심이 되긴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키텍처적인 어드밴테이지보다는 데이터로 밀어붙였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많은 음, 데이터 사용이 답이다라는 음, 게 사실 저는 이 음, 논문의 결론입니다. 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보인 거는 신VLM 같은 이 정도 스케일의 모델에서는 이 정도의 데이터를 부어도 충분히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이 음, 엄청 이제 데이터 헝그리 아키텍처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음, 저는 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만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 그게 바로 이제 CNN을 대체하는 이유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실험에서는 이제 코크 캡션과 이제 음, 노 캡스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음, 어, 기존 슈퍼바이즈 메소드와 비교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사실 먼저 제로샷 결과를 보시면 코코 캡션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니까 퓨샷을 진행했을 때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샷은 이제 각 데이터셋의 1%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음, 5번의 에폭만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전 표에서 동일한 부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네, 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Supervised Learning Method와 비교해서 1%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비슷한 음, 성능을 보인다. 이게 좀 네,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여기서 잠깐 그냥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슈샷이라고 함은 저희가 요즘에 LLM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슈샷 하면은 슈샷 인 컨텍스트 러닝을 생각하실 텐데 슈샷 인 컨텍스트 러닝이 아니고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의 데이터로 정규 튜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프롬프트 러닝이 아니란 점만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슈퍼바이즈 성능과 슈샷 성능이 거의 일치한다는 부분이 좀 유효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좀 linear evaluation,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linear evaluation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익숙한 이제 심클리어나 클립, 라인 같이 이제 어, 가- 익숙한 모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SimVLM이 이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심클리어나 클립이나 얼라인은 컨트라스트 러닝 베이스로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두 모달리티 간에 이제 좀 얼라이닝에 초점을 맞춘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에 심브LM에서 사용한 프리픽스 LM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가 이제 얼라이닝보다는 좀 음, 제너러티브한 태스크의 포커스를 가지는 오브젝티브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계산적으로는 온라인 혹은 온라인이 사실 클립이잖아요. 그렇죠. 클립보다 이 데이터셋. 신부 ALM이 굉장히 비싼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듀오링 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이렇게
비전 인코더가 있고 텍스트가 인코더가 있고 이걸 이렇게 커스텀 시뮬레이터 혹은 더 프로덕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구조여서 사실 퓨전 방식이 이 한 점에서만 일어나는데 이 신VLM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코더가 있고 인코더 안에 비전과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고 인코더 안에서는 바이디렉셔널리 크로스 어텐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퓨전이 굉장히 어, 네, 더 복잡한 더 토큰 바이 토큰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이 훨씬 더 계산을 많이 하고 복잡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여전히 이게 좋다는 거죠. 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좀 부족하다. 아키텍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후대 논문들이 잘 지적해서 발전을 시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ablation 스터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스몰 모델을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여기서 뭐 주목해야 할 점은 일단 이미지 투 텍스트, 즉 얼라인 데이터 없을 때 데이터 어, 이제 성능이 굉장히 하락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부분 텍스트 투 텍스트 이게 C4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텍스트 온리 데이터가 아무래도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2% 차이면 음. 뭐 이 정도만도 굉장한 성능의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컴프 스테이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미지 토크나이제이션 할 때 음.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대신 컴프 스테이지를 썼죠. 그래서 음. 이제 음. 이 부분도 상당한 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 부분에서 네. 오히려 그 클립의 비전 인코더를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들이 많이 퍼지지 않을까요? 예, 요즘에는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 인코더 블락을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텍스트 얼라이먼트가 돼 있는 얼라인이나 클립의 비전 인코더를 가져와서 거기 앞에다 붙여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비전 인베딩들은 이미 어느 정도 텍스트의 인베딩 스페이스와 얼라인이 되어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퓨전하기가 용이한 거죠. 음, 좋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어쨌 기존 이제 프리웍스보다는 어, 이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는 음, 것을 이제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어, 이제 기존 메소드에 비해 엔드 투 엔드로 그리고 하나의 오브젝티브로 학습이 음, 가능했다. 음, 그리고 이제 많은 데이터는 성능 향상을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이 논문 사실 네, 사실 일종의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의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이 논문보다 앞에 있던 논문들은 대부분의 이제 그 OD 베이스드, 오브젝티브 디텍터 베이스드 비전 인코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그것들을 어, 트랜스포머로 딜리버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논문들이 있었고 뭐 그런 논문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됐듯이 이미지 패트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넣는 방식을 시도를 했고 그것을 이전에 그 알베프와 같은 여러 방식과는 달리 좀 더 심플한 트레이닝 오브젝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논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음, 어쨌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심VLM 이후에 어떤 이제 뭔가 18억 개 이상의 데이터셋이 뭔가 음, 좀 이제 스탠다드처럼 좀 굳혀지지 않았나.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네, 네네, 라지 스케일한 이제 트레이닝을 음, 어쨌든 이제 시작한 논문이다. 시작을 알린 논문이다. 라는 맞아요. 게 또 어떤 메인 컨트리뷰션을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뒤에 나오는 논문들이 이제 플라밍고니, 코카니 뭐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약간 시발점이 됐고, 네, 그런 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다만 아키텍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다. 막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볼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윤성님 너무 발표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우선, 네네. 네. 뭐,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논문을 읽는 시점도 중요하구나. 이 그쵸. 받아들이는 어떤, 아마 제가 2021년에 출시되자마자 읽었으면 음, 모든 게 좀 더 뭔가 새롭고, 사실 뭐 음, 아키텍처도 음,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 그러니까 더 신선하게 받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뭔가 이제 다른 이후의 논문들도 같이 읽고, 음, 2023년 버전으로 봤을 때는, 어, 좀 아쉬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머신러닝 쪽 연구가 약간 앞만 보고 달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빨리 쫓아가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방식 자체가 성급한 판단으로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역사를 공부하듯이 논문을 읽어보려는 이유가 사실 그런 그 전에 했었던 그런 트렌드를 보고 아 이건 이때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었구나 이런 거를 보고 좀 교훈을 얻고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에 그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학계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윤성님 발표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플라밍고가 아니고 코카 논문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